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늑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늑대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자면 저희 채널에 나오신 분들은 영환분들이라서 귀신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 형태의 귀신들을 많이 본단 말이죠. 하지만 늑대님은 이상하게도 유난히 동물들 귀신들을 정말 많이 본대요. 동물 귀신들, 동물영이라고 하죠. 그런 귀신들을 유난히 더 자세히, 더 많이 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좀 정말 특이하신 분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동물이래. 늑대님. 동물님. 자꾸 동물령 그러다 보니까 동물 귀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동물님이. 동물님도 나쁘지 않은데? 뭐 늑대도 동물이니까 상관없을 것 늑대도 같아요. 동물이고 뭐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늑대님이 처음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그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였는지 되게 추격해가지고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어떤 특별한 계기로 제가 약간 그런 사람영보다는 약간 동물영 쪽에 굉장히 노출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됐고, 외할머니가 해주신 말이 사실은 본인이 예전에 그 사철탕집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업이 너한테 있는 것도 있고, 또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너가 전생에 동물이었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동물영이 뭐 윤회를 해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 더 그런 거에 친숙할 수 있는 데다 할머니의 영향 때문에 더 약간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알게 된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무당분에게 그냥 찾아갔는데 갑자기 어디 네 발 달린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다고 해서 이렇게 뭐 그래! 이러면서 끝났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쌀을 제가 맞았었죠. 쌀을 그냥 던지면서 마무리가 딱 됐어요. 근데 일단은 그분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바로 알아챘단 말이죠. 그쵸. 진짜 그 무속인 분이 계시는 문지방도 못 밟고 제가 얼굴을 먼저 보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쌀을 던지셨으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었죠. 그 그렇죠. 이야기는. 자, 이제부터는 이 늑대님의 이야기가 올라온 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 거고, 자, 이제 그 무당을 만난 거부터 다시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무당 만난 시점부터 문 여는 거부터. 근데 오늘은 사실 그 무당 얘기를 제가 바로 해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당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 고2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무당 집에 갔다 쌀을 맞은 일이. 근데 이제 그때 제 기분을 좀 더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그때 좀 저도 그 무당분한테 격하게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어차피 그 무당분과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다음에 얘기가 될 거예요. 일단은 어떤 에피소드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렛츠 고! 기십니다. 렛츠 기릿! 이건 이제 고2 여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뭐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저도 이제 뭐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학원을 다녔는데, 그 건물이 평범한 8층짜리 건물이에요. 8층짜리 건물이고 학원이 6층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층들은 다 무슨 법무법인 무슨 세무사 사무실 이런 것만 있고 저희만 유일하게 학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층에 이제 건물 관리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경비 아저씨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약간 유달리 좀 신경질 적이시기도 하고, 약간 특히 저희들을 좀 많이 싫어했어요. 학원 다니는 친구들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막 맨날 늦게 끝나고 다들 막 퇴근하는데 저희는 막 10시, 11시까지 있다가 막 내려가고 이러니까 약간 뭐 그런 거 막 기다려주고 이런 게 엄청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유달리 맨날 내려가면은 막 진짜 너네는 무슨 그렇게 공부한다고 좋은데 가냐 막 이런 막말도 하시고, 네. 공부는 집에 가서 해라 엄마 걱정 안 하시냐면서 맨날 엄청 짜증을 내셨어요. 저희도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한창 예민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한번
매겨야 되지 않겠냐. 맨날 저렇게 막말만 하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우리라고 뭐 집에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번 골탕을 먹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정하기로 했는데, 방법이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끝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먼저 가시고 저희가 뭐 자습하다가 이제 문 잠그고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되게 조그만 네. 학원이라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내려가는 친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에 가면 아저씨가 이제 건물을 다 둘러보시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쭉 앉으셔서. 그러면 마지막 한 명이 남아서 아저씨를 놀래켜주자.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당연히 제가 또 보란듯이 걸렸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를 놀래키겠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막 내려가면서 저희가 마지막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간 거죠. 그리고 전 이제 학원에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었더니 이제 8층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쭉 이제 둘러보면서 내려오시잖아요. 네.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내려가는구나를 보고 좀 기다리다가 한 5분, 10분 정도 지났나?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딱 보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밑에서 보이잖아요. 이제 CCTV도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럼 계단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6층에서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한 4층쯤 왔나? 근데 어쨌든 발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저 지금 뭐 2층에 계신지 1층에 들어갔는지도 저는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소리도 안 나게 조심해서 내려갔는데 갑자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뭔가 식은땀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나서 예. 이상하다, 이게 뭐가 있는 건가? 하기서 뭐 지금 불 꺼진 건물에 나 혼자서 지금 살금살금 내려가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들면 이상한 거지 싶어서 가서 빨리 놀래켜주자 이러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타닥타닥 아니면 터벅터벅 이렇게 사람이 올라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타닥타닥 하면서 뭔가 이렇게 왜 뭐 강아지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왜 강아지 손톱이 왜 마룻바닥 같은 닿으면 이렇게 타닥타닥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발톱 소리. 네, 뛰어 올라올 때 나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심지어 소리도 이렇게 타닥타닥 하는 게 한 칸씩 이렇게 뛰어서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6개월을 그 학원을 다니는 동안 개라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시간에 불 꺼진 건물에 개가 있을 리도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근데 타닥타닥 소리 계속 들리고 그래서 다시 한 층을 올라갔어요. 한 층을 올라갔는데 정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진짜 딱 그 층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그 안에 그냥 탔어요. 일단은 무서우니까. 그리고 진짜 막 미친 듯이 버튼 눌렀죠. 그럼 거기서 경비 아저씨 놀래켜주고 어쩌고가 아니잖아요. 1층을 누르고 이제 문이 닫히는 걸 딱 보고 한숨을 딱 쉬었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한숨을 딱 쉬고 있는데 5층이잖아요. 네. 탄 게 거의 5층 아니면 4층이었단 말이에요. 1층까지 내려가는데 뭐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근데 뭔가 엘리베이터가 되게 더디게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예. 보는데 숫자가 안 바뀌어요. 계속 5층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멈춰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1층을 다시 눌렀어요. 1층을 다시 눌렀더니 이게 낑 소리가 나더니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구나. 다행이다. 놀래라 이러고 있는데 4층이 딱 됐는데 갑자기 진짜 그 엘리베이터 아마 갇혀보신 분들은 알 건데 진짜 이렇게 쿡쿡 하면서 멈춰요. 엘리베이터가. 오. 쿡쿡 하고 멈추더니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갑자기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정전인가? 아니면 아저씨가 지금 나를 CCTV를 보고 멈추신 건가? 하면서 그 생각이 다 드는데 갑자기 아까 타닥타닥 하는 소리 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앞에서 이렇게 뛰어오면 그 소리가 나는 거 아세요? 예? 성각적으로 이게 뒤에서 오는지 앞에서 오는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서 타닥타닥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까워졌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또 귀신인가. 근데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것도 없고 미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옆에서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바로 옆에서 차차 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불 꺼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단 그렇게 긴장감이 되면 밑에를 감히 쳐다를 못 봐요. 예. 그래서 진짜 뭐 도저히 못 볼 것 같아 눈을 감고 진짜 이게 상황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너 돌 때 그 발톱 긁히는 소리 있죠. 그런 소리로 제 주변을 뭐가 막 미친 듯이 돌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예. 근데 이게 눈을 뜰 수는 없는데 지금 내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다는 건 제가 뒤로 들어서 알 수 있잖아요. 도저히 아무것도 저한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진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진짜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게 다인데 근데 그러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미친 듯이 막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흔들 앞뒤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계속 흔들리는 거여서 나 진짜 내가 오늘 여기서 죽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엄지손가락 끝에 뭔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는데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애기들 손이 고사리 같은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쥐는데 근데 느낌이 뭔가 딱딱한 것들로 그 엄지손가락 끝을 이렇게 쥐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순간 눈을 감고 있어도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봐야겠다 싶어서 눈을 살 떴는데 어떤 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제 엄지손가락을 잡고 있는 거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근데 일단은 실루엣이 애니까 이거는 귀신인가 보다.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눈을 떴어요. 봤는데 얼굴은 그냥 생글생글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그냥 애고 그때가 이제 여름인데 그 하얀색 양털 코트 같은 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데 손 쪽을 보려고 하는데 손목이 너무 가는 거예요. 뭐지 이러는데 갑자기 애가 저한테 저기 이러는 거죠. 말을 걸으니까 쳐다봤어요. 그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무섭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저기 이러는 거죠. 네? 이랬거든요. 나 부탁이 있어 이러면서 뭔데요? 이랬더니 엄마한테 나 배부르다고 말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밥 안 줘도 된다고 꼭 말해줘 이러는 거죠. 예. 난 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걔를 처음 보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봐야 그래서 엄마가 누군데 라고 이제 물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놀라니까 앞에 보니까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탕탕탕탕 하면서 누가 진짜 미친 듯이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렇게 약간 나한테 위협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일단은 내 옆에 있는 게 애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걔 앞에 이렇게 약간 쓰게 되더라고요. 오, 가로막게. 네, 그러니까 뭐 애라고 해봐야지 제 허리 사이즈도 안 오는 크기니까 약간 걔를 이렇게 뒤에 놓고 앞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얘가 또 내 생명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걸 이미 아니까. 오. 근데 엘리베이터는 진짜 미친 듯이 두들겨지고 근데 진짜 엄청 길게 느껴졌는데 그게 실제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리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띵 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 누가 밖에서 진짜 어거지로 이렇게 잡아 여는 거 있죠. 예. 그 막 끼익 하고 여는데 진짜 난 내가 이런 진짜 죽는 건가? 내가 진짜 오늘 가위바위보 친 게 진짜 정말 잘못한 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열었는데 그 경비 아저씨인 거예요. 오. 근데 아저씨가 뭐해 이러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하려다 갑자기 밑을 훅 보는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고 그 아저씨가 밖에 있으면 밖에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밑을 딱 보더니 시선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이렇게 뛰쳐나가는 걸 쳐다보는 듯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딱 그러더니 되게 멍해지신 거죠. 저도 이미 너무 무섭잖아요. 네. 경비 아저씨가 뭐고 다 집어치우고 1층에서 달려 나와서 대로변까지 가서 그냥 택시를 타고 집에를 결국 갔어요. 떨면서. 집에 가서 진짜 미쳤다. 이거 무슨 일이냐.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꿈인가 뭔가 막 이러다가 일단은 그냥 너무 지쳐 있으니까 긴장도 풀리고 그래서 그냥 써서 잤어요. 그 다음날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이 돼서 또 그냥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딱 갔는데
학원 문 앞에 저희 그 1층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카페라기보다는 무슨 이삭 토스트처럼 예. 토스트집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한 분 혼자서 하시는데 학원 애들이 뭐 어딜 가겠어요. 거기서 맨날 밥 먹고 수다 떨고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나와서 경비 아저씨랑 막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삼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 힘든 거 알면서 지금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냐고.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화내시고 이러는 분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화내는 거를 본 적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어쨌든 뭐 두 분이 싸우더만 전 학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경비아저씨 저를 딱 보더니 쟤야 쟤 이러는 거예요. 저 순간 사람이 지목을 당하면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둘러봤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쟤야 쟤 계속 이러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막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울먹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우리 다솜이 어떻게 했냐고 나한테 이러면서 네? 이랬지. 아니 우리 딸 좀 찾아줘. 다솜이 몰라? 이러면서 저 다솜이를 어떻게 알아요? 저 누군지 저는 뵌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러지 말고 잠깐만 들어가면서 엄청 막 손을 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아니 뭔지도 모르겠고 사장님은 우시면서 제 손목을 끌어 당기니까 일단은 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어버버 하면서 카페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다솜이 몰라요. 죄송한데 사장님 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분 모른다고 따님이 계시는지도 몰랐다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다솜이 딸인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말을 못 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 일단은 좀 가볼게요 했더니 잠깐만 그러면 여기 봐 하면서 액자를 하나 가져오셨어요. 예. 액자를 저한테 딱 들이미셨는데 그냥 아주머니 독사진인데 이제 뭐 강아지 같은 거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 몰라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똑바로 봐봐 하면서 다솜이를 왜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자세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딱 봤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뒤통수를 두들겨 맞았다는 게 진짜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거든요. 진짜 사람이 벙 찌는데 뒤로 이렇게 차가운 기운이 쫙 흐르는데 진짜 아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하얀색이 털이 좀 많은 강아지예요. 말티즈? 뭐 그런 거였는데 네. 그 발을 보니까 미용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발 쪽 털만 밀어주시는 거 아세요? 알죠. 약간 닭발처럼? 애 다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걸 보는데 그 어저께 봤던 그 꼬마애가 입고 있었던 그 하얀 양털 같은 옷 있죠? 예. 근데 제 엄지손가락을 잡았던 그 감각이 저 손으로 날 잡으면 그 느낌이 들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느낌이라는 거지. 그냥 어떤 느낌이냐. 그 사진을 보고 그 손을 딱 보자마자 어제 날 잡은 게 저 손이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예. 저거구나. 저 느낌이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벙찐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계속 앞에서 울고 있고 진짜 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그게 그 강아지가 다솜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 우리 딸이 다솜이야. 지금 다솜이 봤다며 이러는 거서 사장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저께 봤던 거는 그냥 귀신 같았는데 그냥 어린 애였다. 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대답을 못하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걸 다솜이라고. 근데 저는 분명히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일단 그게 또 다솜이라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거죠. 막 우시길래 제가 근데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근데 되게 죄송한데 그 친구가 저한테 배부르다고 밥을 그만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 이제는 진짜 울다가 거의 진짜 정신이 나갈 거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막 엄청 꺼이꺼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확 일어나시더니 뭐 이렇게 딱 갖고 오셔서 그 카운터 있잖아요. 카운터에 딱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올려놓으셨는데 담요랑 강아지 사료인 거예요. 밥그릇에 사료가 채워져 있는 거죠. 예. 이거 이제 그만하란 말인가 보다. 이러면서 갔나 보네. 좋은데 갔나 보네. 막 이러면서 엄청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뭘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죄송한데 일단 저 가보겠다고. 근데 이미 뭐 거의
정신이 나가 계시니까 나가든지 말든지 대답도 못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앞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어저께 네가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서 이상한 짓 하고 있길래 내가 문을 열라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서 너 갇혀가지고 무슨 일 생긴다고 문을 열었대요. 네. 문을 열었는데 제가 있는데 하얀 강아지가 그 안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랑 같이 탄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그 시간 엘리베이터 뭐하러 있었냐 그래서 근데 뭐 대답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도 지금 너무 정리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학원을 올라왔죠. 학원 올라왔더니 애들은 뭐 거짓말 하시지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수업을 듣는 둥 마는데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은 또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났어요. 아무 일 없이 끝났는데 이제 뭔가 그냥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네네. 뭘 보기는 봤는데 내가 너무 무섭기도 했는데 말을 전해줬으면 이제 난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한테 있어서 안 좋은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난 거예요. 예? 그 다음날 학원에 왔더니 친구들이 전부 다 그 1층 토스트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도 막 다 먹고 있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아줌마 뭐 주신 건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저한테 딱 오더니 야 너 그렇게 쩐다며? 이러는 거였어. 이랬더니 너 무슨 그 사장님 죽은 개 봤다며? 이러는 거였어. 그래서 야 그런 소리 누가 해? 이랬더니 아니 사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다 너무 고맙다고 여기 다 사주고 가셨어. 이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선생님이 잠깐 얘기 좀 하자 이러는 거였어. 예 하고 들어갔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사장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얘기 다 해주시고 갔다. 근데 너 뭐 진짜냐 맞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다. 근데 나는 그 개를 본 게 아니라 뭐 여차저차해서 애들이 장난치려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내가 봤던 건 사람이었다. 여기 어쨌든 너 약간 그런 거 보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버무렸는데 애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결국에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그냥 학원을 관둬버렸어요. 도저히 못 다니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애들이 막 아직 귀신 보는 애래 그리고 약간 어쨌든 저 입장에 저를 무섭게 했지만 좀 짠한 친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좀 막말로 좀 하고 아무래도 뭐 애들이고 하다 보니까 야 뭐 어떻게 죽었을까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는 말들도 막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듣기 싫고 이래가지고 그날부로 학원을 결국 관두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여름에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이것도 슬프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아무래도 약간 사람도 솔직히 사연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귀신도 그렇겠지만 동물은 좀 원한이 있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순수하니까. 뭐 일본 가서는 솔직히 좀 고생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그 이제 말씀드린 무당집을 가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약간 도비님이 말씀하셨던 뭐 요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거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게 됐는데 이어서 그러면 그 무당 얘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이제 무당집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왜냐면 여름에 있었던 일이고 이거 이제 가을이 돼서 무당집을 가게 돼요. 근데 무당집을 가게 된 계기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뭐 제가 뭐가 궁금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가 이제 막 하도 대학 때문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 고민을 하니까 뭐 용한 데가 있다고 보러 가자 그래서 그냥 친구 손에 끌려서 간 거예요. 그렇죠. 갔는데 진짜로 딱 무당집을 들어가자마자 처음 와보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관문 들어가서 문지방도 못 밟았는데 진짜 거기서 무당이 막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셨어요. 어디 네 발 달린 게 2발 달린 사람 행세를 하냐고 이러면서 뭘 이렇게 쫙 뿌리시는데 말했잖아요. 저는 그게 소금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싼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쫙 뿌리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맞으면 모욕감도 모욕감이지만 되게 아파요, 사실. 그럼요. 네, 되게 있는 힘껏 뿌리시거든요. 일단 선빵을 맞았으니까 사람이 놀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뛰쳐나갔어요. 친구들이 뛰쳐나왔죠? 근데 친구가 뭐야, 야, 너 괜찮아? 이러면서 뭐야, 여기 이상해? 이러면서 컨셉인가? 막 이 친구가 그래도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정도면 내가 야 잠깐만 있어봐.
그래서 지금 쌀 맞았어. 이거 쌀이야 소금이야? 아, 쌀이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그 여름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그때 이후로 제가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로 뭐 이런 당해야 걸 돼? 왜 도대체 보며 왜 이런 어. 것 때문에 학원을 관둬야 하며 뭔가 그런 거에 되게 이제 짜증이 엄청 나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예민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따지러 들어가야겠다. 말리지 마.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아니 무슨 여기 손님을 이따위로 지적을 하냐고. 내가 그리고 사람이지 내가 동물이에요? 하면서 소리를 엄청 질렀어요. 오. 근데 그분이 아까랑 다르게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미동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한참 뭐라고 하니까 왜 사람이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이따위냐고 나 경찰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어허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약간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갑자기 어허 이러면 예. 그쪽 분 홈그라운드잖아요. 또 약간 무섭잖아요. 처음 와본데 막 이상한 동상 같은 것도 많고 병풍도 막 있는데 그래서 일단 거기서 주춤한 거죠. 그랬더니 와서 좀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기나 해보자 하면서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아예 여기 대해서 제가 결백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들은 게 있어놓으니까.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앉았어요. 앉았더니 너는 원래 동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덕을 쌓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예.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야. 이래서 진지하게 들어. 이러면서 아, 예, 말씀하세요. 너는 신을 받아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못 들었어. 신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신을 받아요. 제가 뭐 신병을 안 적도 없고 그렇다고 방울 흔드는 꿈 뭐 이런 거 꾼 거 아무것도 없고 저희 집안에 그런 분도 없다고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분이 어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들으니까 이제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오호, 예. 그래서 아, 저 모르겠고 이상한 소리 하시지 말라고. 저 약간 옛날부터 짜증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일일이 응대 못 해드리니까 친구랑 상대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집에 와버렸어요. 친구가 뭘 하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서 집을 갔거든요. 근데 집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무속인 분들을 많이 찾아가세요.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한테 이제 1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약간 신경을 쓰신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자주 찾아뵙는 무속인이 있는데 그분이 좀 유명하셔서 무슨 할머니인데 그 이렇게 지명이 들어가서 알 분들이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씩씩거리고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제어를 봤을 때 너무 안 좋아 보였대요, 기운이. 네. 그래서 어머니가 바로 전화를 하신 거죠,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딱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내미 어디 갔다 왔네? 딱 이러셨대요. 그래서 뭐 예? 학교 갔다 왔죠. 그게 아니야. 어디 가서 이상한 거 주워 들고 왔어. 가서 물어봐봐. 그리고 그런 데 좀 다니지 말라 그래. 내가 그런 다니지 말라 얘기했어 안 했어?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너 어디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래서, 아 학교를 갔다 이 시간에는 오지 않지. 좀 늦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럼 뭐 어디 갔다 왔는데 왜요? 막 이랬더니 아니 할머니가 너 이상한 데 갔다 하는데 맞아? 이랬는데 저도 그 할머니를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말을 잘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사실은 친구가 대학 때문에 걱정을 해가지고 같이 무당집을 갔는데 아니 뻘소리 좀 들었다. 쌀맞은 얘기는 안 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아니 뭔데? 이랬더니 아니 그 뭐 나보고 무슨 신을 받으라고 좀 뭐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난리가 나신 거죠. 그런데 왜 가는데 니는 그 체질이 그래서 가면 안 된다 했나 아이가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간 거 아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네. 어머니 계속 막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알겠다고 진짜 두 번 다시 안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냥 하루가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 같이 전보러 갔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저를 엄청 조르는 거예요. 다시 가자고. 그래서 아 나는 거기 가기가 싫다. 너는 네 친구가 그 보는 앞에서 막 쌀 맞고 침 받아야 된다고 막 헛소리하는 거 들어놓고도 거기 가서 뭘 묻고 싶냐고. 그래서 네 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난 물어봤지.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나는 잘하면 갈 수 있대 이러면서 아 그럼 됐네. 그럼 뭐가 더 궁금해서 가.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너 너무 걱정돼서 그래. 그분이 너 다시 안 오면 큰일 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막 엄청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친구한테 친하냐. 쟤 진짜 위험하니까 꼭 데려와야 된다. 쟤 저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엄청 조르는 거였어. 나 진짜 안 간다고, 싫다고. 그리고 나 어저께 엄마한테 혼났다고, 그런데 갔다 왔다고. 그래서 차마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안 간다고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집안이 다 불교인데 불교라서 그런 데 가는 걸 안 된다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막 했어요. 그래도 친구가 너무 계속 조르는 거예요. 진짜 한 3일? 3일을 그 친구가 계속 저를 조르는 거예요. 진짜 뭐 밤이고 낮이고 막 전화 오고 막. 아이고야. 전 학원도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학원 끝나고 집 가면 무섭다고 맨날 전화를 하거든요, 저한테. 그럼 그때도 막 평소 같은 딴소리 하는 애가 계속 그 소리만 하니까 야 그러면 진짜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냥 알았어, 약속할게. 이래서 결국 또 한 번 가게 됐어요. 갔는데 이번엔 들어갔는데 그분이 앉아 계시지 않고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슨 굿 같은 걸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양쪽에 무슨 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예? 뭔 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녹색 풀 같은 거였는데 그 풀을 이렇게 들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허리 굽혔다가 뒤로 갔다 튕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관 쪽을 보면서.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이렇게 둘이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뭐 대답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왜 그 무당방 들어가기 전에 현관 앞에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 접수하시는 분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없었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계셨어요. 저희 보고 지금 저거 하고 계신 중이니까 좀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거기 그냥 그 무당을 바라보면서 저희를 안 치는 거예요. 어쨌든 또 궁금하잖아요. 처음 보는 거고. 보는데 그분이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갑자기 좀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좀 울렁거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뭐지 좀 매스꺼운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딱 보고 있는데 플라스틱 판 같은 걸 들고 양쪽으로 잡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해서 울렁울렁거리는 거 있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갑자기 약간 시야가 뭔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어지럽고 약간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슬슬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현관문을 팍 열고 들어오더니 그 쌍욕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분이 뛰어오시더니 상을 발로 엎으신 거예요. 오. 상을 발로 엎더니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더니 제 손목을 딱 잡더니 당기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뭔가 이렇게 울렁거리다가 일어났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이제 끌려서 나갔어요. 끌려 나갔는데 친구도 뒤에서 막 따라오고.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게 딱 저를 앉혔는데 딱 보니까 여기도 또 무당집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다려요. 저 문을 딱 잠그더니 자리에 앉으신 거죠. 그랬더니 원래 있던 집에 무당분이 뛰어와가지고 막 현관문을 두드리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문 열으라고. 근데 진짜 이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게 마치 저만 들리는 것처럼 저랑 친구만 들리는 것처럼 진짜 신경도 안 쓰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딱 보더니 너 지금 큰일 날 뻔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가요? 그랬더니 큰일 날 뻔했다고. 너 지금 옆에서 뭐 하다 왔는지 알아? 그래서 아니 모르겠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더니 저한테 웃기고 자빠졌다. 이러면서 너 그거 내린구 타고 있었던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진짜 소름이 싹 돋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잡기를 아무거나 뭔지도 모르는 걸 받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네가 목숨이 그렇게 많은 거에서 엄청 뭐라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 대답도 못 하겠고 그냥 막 혼만 내시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구해주신 것 같으니까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내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집에 가서 뭘 깨끗하게 하고 소금을 뿌리고 이런 걸 알려주실 줄 알았죠. 근데 저한테 하신다는 딱 말씀이 저기가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네가 신을 받아야 되는 건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소린가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뭐 내린 거 받으면 안 된다면서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가려받아야 돼. 너는 동물령이 오는 체질이기 때문에 동물령을 불러서 받는 게 맞대요. 근데 동물령이라고 해서 다 천한 게 아니다. 예. 동물령 중에는 상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호랑이. 전 상군이 그때 뭔지 모르니까. 상군. 상군이 뭐예요? 했더니 산신을 보좌하는 무슨 뭐 영수래요. 그래서 상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그걸 왜 받아요? 했더니
본인이 그 산신을 모시는 무당이시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그냥 시성을 들고 있는데 가서 말려서 우리 영수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 보시는 신이. 와, 예. 그래서 자기가 허겁지겁 뛰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 근데 어쨌든 알고 오신 거니까 일단 거기서 또 신빙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 지금 저 너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겠다 했더니 저한테 안 돼. 지금 그럼 불러. 이런 거는 그래 어린 너랑 얘기할 게 아니라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을 얘기를 하자. 부모님 모셔와 이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래요? 혼나는데. 근데 옆에서 친구가 내가 전화 걸게 하더니 갑자기 본인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좀 친해서 이제 부모님 연락처도 알고 이러거든요. 근데 뭔가 그래 될 대로 되라 싶어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오신 거예요. 불이 나게 오셔가지고 처음에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려다가 그 무당분을 딱 보니까 뭔가 어머니 느끼셨나 봐요. 안 그래도 그 무속인 분들의 포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옆에 앉으셨어요, 어머니도. 또 똑같은 설명을 하신 거예요. 얘는 신을 받아야 된다. 얘는 산신을 받아서 내 밑에서 일을 하면 같이 이렇게 쭉 크면 걱정이 없다. 그리고 얘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태어난 애다.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어머니한테 다그치니까 솔직히 저희는 결백하진 않잖아요. 둘 다. 예. 알고 있으니까 대략은. 알고 있으니까 뭔가를.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받겠다 안 받겠다 못하겠고 집에 가서 저희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하고 집을 왔어요. 집을 와서 둘이서 망연자실이죠. 소파에 앉지도 못했어요. 그냥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이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원래 그 있던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게 아니다. 할머니 나보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그럼 할머니한테 물어보자. 할머니까지만 맞다 그러면 차라리 그럼 할머니한테 가서 해결을 보자. 받아도 그런 분한테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받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갔다 왔네.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몇 가지 냄새가 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 신을 받아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희한테 둘 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일로 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로 또 튀어갔죠. 예.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다 제쳐두고 그런 체질인 거는 너희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정해진 그게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다. 얘는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체질이 그런 거고 얘가 동물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얘 굳이 신을 받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일단 한국은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산이 많아서 한국은 맞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20대를 웬만하면 섬에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처음에 제주도를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무슨 뭐 그렇다고 탐나대를 갈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거기서는 뭐 저희는 다 쥐죽은지 들어야죠.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산 가까이 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큰 나무가 있는데도 가지 말래요. 그리고 특히나 뭐 성황당 나무나 옛날에 그랬던 곳도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알겠다. 그 바다가 가까운 데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희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부산을 갈까 어쩔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걸 다 적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데 가지 마. 이렇게 못을 박으셔서 그러고 이제 집에 오고 어머니랑 막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할까? 어디를 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가깝고 그나마 조금 현실적인 데를 가자. 미국 이런 데는 솔직히 너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해서 이제 가게 된 게 일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에도 산 좀 많지 않아요? 아닌가? 근데 이제 어쨌든 우선 산이 많으면 안 되고 어쨌든 섬을 가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말씀은 해주셨어도 저희는 이제 현실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정해야 되는 바운더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그나마 생각이 났던 거는 일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또 악몽의 시작이 될 판단인지는 몰랐지만 아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일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다시 그 할머니가 한 번 더 오라고 하셨었어요. 네. 마음 진정이 되면 찾아와라.
해줄 말이 있으니까 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찾아뵀거든요. 그때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 선생님도 안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더니 그게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항상 우리라고 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때가 다 하는 때가 온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놓아드릴 건 놓아드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가 싫어서 억지로 자꾸 이렇게 뭘 안 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딱하지 이러면서 신보다는 정말 무서운 게 사람 삶인 것 같다. 당장 뭘 먹고 사실 거면 이런 게 걱정이 되겠지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많대요. 갑자기 어느 날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더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딱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막 너무 마음속으로 안 좋게 생각은 하지 마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를 데려갔었던 친구 있잖아요. 네. 그 친구가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불러도 막 쌩을 까는 거죠, 얘가.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뭐 때문에 삐졌는데? 막 이러면서 아니, 너 얘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뭐? 이러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에 자꾸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얘를 자꾸 나왔어요. 나와서 야, 진짜 너 얘기해봐.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얘가 갑자기 저한테 야, 내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꼬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 대학 잘 갔네매. 뭔 소리야? 그래서 왜 너 가지 말라고 했어? 아니 막 뭐라고 했더니 야, 너 때문에 내가 삼수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고2인데 무슨 삼수를 해요? 이간질했네. 그래서 너 정신병 걸렸냐? 이러면서 뭔 삼수를 해? 미래에서 왔어? 그래서 지금 우리 고2야. 아직 한참 남았어. 잘 된다고 그랬다며. 갑자기 걔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우는 게 근데 뭐 슬퍼서 우는 게 씩씩거리는 거 있죠. 분하다듯이 울면서 야, 그 사람이 너가 신호 안 받으면 나 삼수한다 그랬어. 이러면서 넌 내가 그렇게 대학 가는 게 꼬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도 진짜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당의 미치면 이래요. 예. 그래서 뭐 때려 팰 수도 없고 이렇게 그치. 말하는데 그냥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아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소름 끼치니까 두 번 다시 우리 보지 말자 하고 손절을 쳤어요. 그러니까 뭐 사연은 결국 그랬겠죠. 처음에 막 나무 들고 흔드셨던 그 분이 이미 친구랑 내통을 하고 데려와라 네. 라고 하고 안 데려와서 신호 안 받으면 넌 진짜 대학 못 가고 삼수한다 이렇게 막 하고 얘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간 날 데리고 가요 연락을 하고 그분은 준비를 해놓고 저한테 이제 씌우려고 뭔가를 하고 계셨던 거겠죠. 정황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손절을 쳤는데 근데 정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건 또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친구가 정말 삼수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삼수하는 것 때문에 사람 하나가 신내림을 받고 그런 걸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뭐 거기까지였던 사람이었던 건지 아니면 사람이 절박하면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랬었죠. 야, 이거 큰일이었구나. 무당집 갔던 그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와.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가위를 막 눌리고 이러면서 뭘 이제 보게 돼요, 계속. 예. 이제 고2 겨울부터 일본 갈 준비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꼬박 한 1년을 진짜 저를 막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미칠 뻔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진지하게 이래서 신을 받으라고 한 건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약간 집요하게 저를 괴롭혔어가지고 예. 이거는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것 같네. 그죠? 라기보다는 약간 좀 시간도 늦기도 해서 그죠.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에는 도대체 어떤 게 늑대님을 괴롭혔을 거고, 그래서 허겁지겁 빨리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에서의 일들이 좀 벌어지겠네요. 바로 이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 괴롭힌 게 2년을 꼬박 괴롭히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특별한 에피소드 항상 있고 이랬던 건 아니고 진짜 몇 가지의 상황이 계속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가게 된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었죠. 네. 왜 그때 우리가 일본을 가게 됐다고 결정된 거를 말씀을 안 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래 그 일본을 간다고 해서 말리려고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워낙에 음기도 세고 요게 이런 것도 많고 특히 그 동물들을 많이 믿거든요. 일본은. 그렇지. 그 맞아. 개도 근데 믿고. 뭐 신토라는 게 있어서 네. 보면은 막 무슨 뭐 공부의 신, 재물의 신 이런 거는 다 있고, 그러니까 오만 신이 다 있거든요. 막 맞아요. 뱀신, 여우신 이런 것도 많아서 알면은 안 보내셨을 거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당시에 여쭤보지도 않았거니와 저희한테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일본을 넘어가게 됐어서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고생을 엄청 하고 왔죠. 야, 그리고 이런 하나 더 분들이- 얘기를 해드리면 오. 짧은 거 하나를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건 앞으로 제 얘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필수. 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2 때 시작된 거예요. 고2 때 이제 학교에서 펜팔을 강제로 시키고 이제 자매결연 학교 같은 거를 맺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본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이랑 그 자매결연을 했었거든요. 저랑 펜팔 하던 애가 왔는데 그 친구랑 그냥 그때 잠깐 만나고 그냥 메일 주소 정도만 이렇게 교환했는데 그냥 쭉 연락을 하면서 그냥 펜팔 하면서 지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유우키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일본을 가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친구는 이제 그 민속학 같은 거를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 때문에 그 체험 아닌 체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일본에서 겪은 일들의 진짜 오. 큰 에피소드들은 오. 다 얘가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가 저만 이제 피박을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 나중에는 이 친구랑 제가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네요. 왜 그렇게 됐는지. 네. 아, 유키. 일단은 늑대님 이야기는 정말 생소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특화된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시들무에서. 가끔씩 뭐 귀신은 몰라도 동물 영들 나온 경우는 있었는데 진짜 첫 번째 이야기는 좀 너무 슬펐고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왜 동물영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동물영이 결국에는 일본까지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또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어떠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그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제가 20대 때 진짜 엄청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나서 지금 한국 온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긴 세월이 안 지났는데 조금 이제 드문 것 같아요. 확실히. 에피소드로 삼을 만큼 약간 드라마틱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지금도 뭐 보이는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물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화감 같은 게 거의 안 느껴져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보는 뭐 고양이나 개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듯이 학원 그만둘 때 결국에 사람들 시선은 귀신 본다 그러면 그냥 막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신이 이상하다 아니면 혹은 쟤랑 같이 있으면 귀신 볼 것 같아. 아, 이제 재수없어. 좀 이런 느낌으로 만들잖아요. 사회라는 건. 그쵸. 예, 그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공개된 장소는 네. 더더군다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시다가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떻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듣고 계신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또 일본 가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이런 일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뭐 되게 인생이 많이 꼬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약간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친구, 지인은 포함해서 어떤 사람한테도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이제 돌비님이 이런 거 들으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와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고 나면 좀 후련하려나? 아니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참여를 해보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같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상 외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되게 후련한 뭔가 좀 묵은 뭔가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듣는 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그거 감사한 부분이고 맞아요. 또 뭐 저는 저대로 힐링이 되니까 그런 분들도 일단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좀 후련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기 많이 내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늑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야기는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항상 말씀드려요. 어떤 이야기든, 저거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하시면 믿으시면 되고, 아니야, 난 저거는 때려 죽여도 못 믿겠어 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셔도 돼요. 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인 비난, 이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한 분 한 분마다 많은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참여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대화를 나누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오늘 늑대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